서울중앙지방법원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과 1613호 사건 진행하고요. 이현섭 정태훈 변호사님 나오셨고 저희 지금 오늘 지난 기일에 3월 16일자로 이모 보좌관하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됐었고요. 홍장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치지를 못하고 저희가 중단을 해서 그때 말씀드린 게 3월 30일 날 오후에 마저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예정되어 있는 증인신문하도록 하고요. 혹시 지난 길 진행한 거에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 오늘 예정되어 있는 그 허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하고요. 역시 그 허모 담당관 같은 경우도 국정원 현직 직원으로 비식별 조치나 신원 보호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름막 설치하고 증인 출석하시라고 하시죠. 증인 일단 요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계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올해도 중계를 하고 본인 지금 국정원에서 요건 증인 신문에 대해서 승낙하면서 뭐 특별히 비공개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신 건 아니고 오늘 증언하실 내용 자체도 일단 그 승인원 내용 승낙 통보 온 걸로 봐서는 특별히 뭐 비공개로 진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계는 중계대로 하고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 대한 그 중계 시에 비식별 조치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가림막 설치해서 진행해서 아마 뭐 거의 본인 인적 그러니까 그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이제 중계 과정에서는 제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일부 조금 노출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 2차적으로 중계 전에 일단 보안 조치하니까 비식별 조치하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본인 지금 명칭이나 성명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가급적이면 비식별 해달라는 요청이라서 제가 일단 신분증으로 본인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이 본인 증인 동일성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 분은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 편하시면 마스크 착용하셔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좀 좋으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증언하실 내용 중에 혹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 있으신가요? 본인 혹시 없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입건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선서하고 증언하셔야 되고 증언하시다가 거짓말하신 위증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성명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이 중계와는 별도로 본인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가 녹음명에서 녹음 녹취해서 증거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마이크 좀 적절히 사용 좀 부탁드릴게요. 좀 입에 가까이 대시고 방향 맞춰 말씀하셔야 녹음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질문 받으신 것들 중에 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되시면 그때 의사표시 하세요. 그럼 네, 그 부분 제가 적절히 판단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검사님 준비되셨으면 주시면 하실까요? 진정선임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증거 기록 3, 순번 415번, 3235쪽 진술 주소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 특검 측에서 먼저 신문할게요. 네네. 그 앞으로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조태용 전 원장은 제가 피고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증인 2025년 7월 7일에 특검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고 조사 끝난 후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읽어보고 이상 없으셔서 조서에 서명 날인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2006년경에 전산 직렬로 국정원에 입사하셔서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3차장 산하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비상개업 무렵에는 암호자재 개발 업무를 담당하셨죠? 그렇습니다. 국가 암호기술 반영에서 안전하게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VPN 장비, 비아폰 등 이런 암호 장비 개발 업무 담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비아폰 프로젝트를 감독 및 진행하시고 그러면서 비아폰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셨고 비아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각 부처에 비아폰 개발 사실을 알려주면서 필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비아폰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안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비아폰 공식 명칭은 안보폰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수화 편의상 신문 편의상 비아폰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삼 개헌 무렵 비아폰 도입하여 사용하던 국가기관은 국정원, 경호처, 국방부, 비서실, 외교부, 과기부 총 6개 기관이었고 비아폰 서버는 각 기관에서 제조업체로부터 별도 구매하여 각 기관 장 책임으로 각자 관리하고 있었죠. 네, 비아폰을 사용하는 6개 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정기적으로 비아폰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 증인은 그 회의에서 경호처 비아폰 담당 실무자인 박 경호관, 송 경호관을 몇 차례 대면하기도 하셨죠. 네, 증인은 경호처 송 경호관의 상급자이자 비아폰 담당 부서장인 김 부장과도 비아폰 관련하여 연락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암호 자재는 원칙적으로 모두 비밀로 지정하여 분실 시 보안 사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아폰은 일반 등급의 암호 자재로 지정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비아폰 개발 도입하면서 일반 등급의 암호 자재가 새로 생겨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암호 자재 관리 등급이 2급, 3급 대회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비아폰 개발하면서 일반 등급 암호 자재가 새로 생겨났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에서 비아폰 관련해서 그 보안 사고로 처리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그 대외기관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담당하는데 대외기관에서 발생한 비아폰 관련된 보안 사고를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구항부터 묻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경 비상계엄 선포일입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및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들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다 시민들과 대치하는 장면 보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주요 군사령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다는 사정도 언론을 통해 접하셨죠? 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경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도 봤던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은 같은 날 오후 김병기 의원이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 간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비아폰 화면을 공개한 것도 언론을 통해 보셨죠. 네, 맞습니다. 거의 보도 직후에 거의 바로 보신 거죠. 사무실에 있는 네, TV를 그렇게 통해서. 생각합니다. 네. 증인 김병기 의원이 비아폰 화면 공개한 언론 보도 보고 어떤 생각하셨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비아폰 안전성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에 빨리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네, 네, 관련 맞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 지금 말씀하신 비아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아폰 안전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노출된 정보를 단초로 해서 비아폰을 뭐 해독한다거나 아니면 비아폰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결국은 그 비아폰 화면이 공개가 됐고 네. 그게 일부 비아폰에 작동하는 장면이 언론에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단초로 해서 혹시 비아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렇게 분석이라든지 네. 내지는 그 비아폰의 사용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될 걸 걱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2024년 12월 6일 14시 12분경 국정원 감찰실 보안부서 IT 보안 담당 이모 직원 가명은 이정엽입니다. 활동명은 네. 앞으로 제가 이정엽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네, 네. 이정엽
이정엽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정엽과 그 홍장원 비아폰 화면 공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셨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이정엽이 이게 언론에 공개된 게 국정원 비아폰인가 경호처 비아폰인가 증인에게 물었고 증인이 경호처 비아폰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정엽이 그 홍장원 비아폰 공개 관련해서 증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대통령 비아폰 계정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던가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까? 네. 그럼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증인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까? 그 직원도 원래 암호 자재를 개발했던 직원이라서 저하고 비슷하게 이게 공개돼도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것 비아폰 같습니다. 화면 자체가 그냥 네. 저하고 비슷한 측면에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같은 날 이정엽과 통화하면서 이정엽으로부터 홍장원 비아폰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 비아폰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 이런 말도 들었던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뭐 어떤 방법 알려주셨습니까? 그때 그 질문이 지우면 안 되고 접근을 못하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각해 보니까 서버에서 사용자 비밀번호를 바꾸면 그 가지고 있는 폰으로는 접속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증인이 먼저 지우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정엽이 먼저 지우면 네. 안 된다고 먼저 그렇습니다. 네. 전제를 하고 네. 그 지우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 그렇게 증인에게 물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여기서 지금 홍장원 비아폰 회수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정엽하고 통화하고 그 접속 차단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 홍장원 비아폰 회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 근거로 판단하셨는지 혹시 이정엽하고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공유했던 정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정엽이 이 관련해서 통화를 하면서 하여간 이정엽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홍장엽 비아폰 회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당시 증인은 그 공개된 비아폰 화면상 표시된 아이디 형식, 아이콘 형식 등을 네. 토대로 그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아폰으로 상호 통화한 내역이 공개된 것이라 판단하시고 네. 2024년 12월 6일 15시 19분경 경호처 비아폰 담당 실무자인 류 주무관에게 전화하셔서 이 공개된 비아폰 화면상 대통령님 직책기업 아이디가 실제로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계정이 맞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으시죠? 네. 증인은 그 류 주무관 그러니까 경호처 비아폰 담당 실무자와 통화하시면서 이게 실제로 대통령 계정 맞느냐 네. 이거 확인한 거 외에는 또 어떤 대화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2번 통화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경호처 직원이 언론에 노출됐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정도 말하고 끊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가지고는 그게 선후 관계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예, 그 다음에 통화했을 때는 그 이게 보안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봐라 보고 그 직원이 상당히 그 신임 직원 같았거든요. 저하고도 거의 안면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잘 절차나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서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 그 실무자와 경호처 실무자와 통화하시면서 네. 증인이 보안 조치라는 단어 쓰신 건 기억이 나세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고 예. 그 수사관하고 진술서 쓰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길래 그 제가 뭐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용어 자체가 제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증인이 그 단어를 썼는지 기억이 안 안 나는데 납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네, 네. 뭐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그랬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네, 그랬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예. 증인이 만약에 언급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보안 조치 시행을 검토하라 이런 취지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보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은 맞죠? 그렇죠. 그쪽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니까요. 증거기록제 168번
5107쪽 안보폰 화면 언론 노출 영향 검토 결과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이 홍장원의 비아폰 화면이 공개된 언론 보도를 접하고 관련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지금 제시한 안보폰 화면 언론 노출 영향 검토 결과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해당 보고서의 기재, 경호처는 노출된 아이디, 내선 번호 사용 중단 조치 검토 중, 그리고 증인이 류 주무관과 대화한 내용을 종합하면 증인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공개된 대통령 계정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었지 지금 공개되지도 않은 비아폰 홍장원 비아폰 계정에 대한 조치는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류 주무관과 통화할 때도 그 경호처 측에서 홍장원 계정에 대한 조치에 관련해서는 언급은 없었죠. 그날 당일에는요.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영향별무라는 기재가 있는데요. 네. 이 영향별무의 구체적 의미는 언론에 공개된 비아폰 계정이 실제 대통령이 사용하는 계정은 맞지만 계정 공개만으로는 암호 체계 자체가 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으로 비아폰 개발 담당하였던 이모 실장에게도 전화해서 대통령 계정 공개만으로는 같은 비아폰 사용자가 전화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보안상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모 실장도 증인과 같은 생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지참해서 암호처장, 부센터장, 그리고 사이버안보보안센터 센터장 정모에게 순차로 보고하셨죠. 네. 증인 정모 센터장에게 보고서와 함께 지금 이 비아폰 화면 공개 자체는 보안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센터장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알았어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알았어. 질문을 네. 되묻는다든가 추가 질문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그냥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보시고 크게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센터장까지만 직접 보고하셨고 차장 국정원장에게까지는 직접 보고하지는 않으셨죠. 네, 그리고 증인 같은 날 12월 6일 18시 22분경 퇴근길에 정 센터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방금 보신 검토 결과 보고서 내용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으시죠? 네 받았습니다. 증인은 당시 센터장 전화를 받고 센터장이 자기보다 상급자인 차장 또는 원장에게 이 대면 보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죠. 네, 당시에 그 이미 보고가 끝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래서 저기 차장님이나 이렇게 이분들한테 보고를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증거순번 168번 5108쪽 안보폰 관련 내란 특검 참고인 진술 결과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증거 순번이 증거 목록 3권에 있는 168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석 기사님 요거는 그 표시하실 때 앞에 16번도 그렇고 증거 목록 3권 168번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시죠. 질문 이어가시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7월 7일자 특검 1회 조사 후 그 경과가 작성된 보고서로 보이는데요. 이 해당 보고서에는 안보폰 화면 언론 노출 영향 검토 결과 아까 보신 보고서 있잖아요. 증인이 작성하신. 네. 이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증인이 작성하신 검토 결과 보고서가 2024년 12월 6일 원장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뭐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원장님까지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그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보고됐는지까지는 증인은 모릅니다. 나중에도 사후적으로도 잘 못 들으셨다는 모릅니다. 거죠. 1
실행하겠습니다. 증인, 비아폰이 분실된 경우를 상정하여서 마련된 보안 조치는 분실된 비아폰 자체를 관리자 권한으로 공장 초기화시키는 원격 소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삭제, 모듈 아이디 초기화, 원격 비밀번호 변경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네, 있죠. 지금 이런 네. 기능들과 원격 소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격 소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실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른 기능들은 그 안보폰, 비아폰을 운용하다가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근데 원래 보안 조치를 위해서 마련된 것은 아닌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통화 기록 삭제라는 결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 거죠. 네, 그거는 최초에는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비아폰 관리자 권한을 통해 사용자 계정 삭제, 모듈 아이디 초기화, 원격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하면 그 조치를 한 해당 비아폰은 강제로 로그아웃 되죠. 네, 그렇죠. 증인 그리고 좀 전에 검사님 물어보실 때 기타 이제 이 사용자 계정 삭제, 모듈 아이디 초기화, 원격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해당 단말기에 그 통화 기록도 삭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최초에는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뭐 각 그 일정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개발해 놓긴 했지만 최초에는 그 부분 그 통화 기록 삭제라는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요거를 개발했던 개발자 입장에서도 예컨대 모듈 아이디를 초기화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통화 기능이 그러니까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냥 통화 기록 삭제라는 그 효과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는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런 그 계정 삭제나 아이디 초기화를 만든 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통화 기록 삭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개발할 때도 그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런 기능을 만든 게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모듈 그러니까 아이디 초기화나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라는 자체를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그런 효과까지는 인식을 못한 상태로 이게 운용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즉 운용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아마 그런 현상을 실제로 겪어봤으면 알고 있었을 텐데 저희는 개발하면서 개발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지 사이드 이펙트로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18-1 하겠습니다. 그 사용자 계정 삭제와 모듈 아이디 초기화의 경우에는 기존 계정으로 다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존 계정 비아폰 사용하면서 생성한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원격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강제 로그아웃 되기는 하지만 변경한 비밀번호로 다시 접속하는 경우 비아폰 상에서 과거 통화 기록이 확인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재판장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통화기록 삭제, 사용자 계정 삭제나 모듈 아이디 초기화, 원격 비밀번호 변경 조치에 대해서 통화기록 삭제되는 것을 개발할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금 검사님 질문에 사용자 계정 삭제 및 모듈 아이디 초기화의 경우에는 기존 계정으로 다시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계정 비아폰을 사용하면서 생성한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된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원격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강제 로그아웃 되기는 하나 변경한 비밀번호로 다시 접속하는 경우 비아폰 상에서 과거 통화 기록이 확인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 사용자 계정 삭제나 모듈 아이디 초기화는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만 원격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하게 되면은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마찬가지로 통화 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몰랐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비밀번호 입력이 틀리면 삭제가 되는 것도 이번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능 검토하다가 알게 된 거고 수사 과정에서 검토하다 아시겠다는 거는 다른 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통화 기록이 지워지더라 이런 그 거. 알게 된 시점이 그 12월 6일, 7일 뭐 그 무렵쯤이 아니라 아닙니다. 뭐 7월 뭐 이랬죠. 이제 그 작년 7월 경에 네네. 특검이나 뭐 경찰 등 네네. 조사 그때. 있을 당시에 다른 분들이 국정원의 다른 분들이 이러더라 결과를 알려줬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근데 아까 전에 최초의 이 화면 노출 사고가 있고 나서 이정엽이라는 가명 쓰는 직원분하고 통화할 때 그때는 분명히 이게 기록이 삭제되면 안 되고 일단은 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그 이정엽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강구를 하셨고 네. 본인이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을 해봤더니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일단 접속이 차단되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록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게 근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원격 비밀번호 차단으로 인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그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작년 7월에나 돼서야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 이정엽 씨하고 처음에 이 화면 노출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뭐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하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 논의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왜냐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이디를 삭제를 했더니 단말기에서 통화 기록이 삭제됐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지금 공소 사실로는 이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이 지금 사건의 공소 사실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증인이 처음에 아까 증언할 때도 이정엽과 통화할 때 이정엽이 차단을 그 홍장원 비화폰 회수가 어렵고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언급하신 게 기록은 삭제되면 안 되고 그거는 보존을 하고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러면 비번을 변경하면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말씀하실 때는 그 증언하신 내용을 보면 마치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비번을 변경해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실 때 보면 뭐 계정 삭제나 원격 비밀번호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통화 기록 단말기에 있는 통화 기록의 삭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작년 여름의 경에나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애당초 처음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했다라고 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2월 당시 이 담당관이 저한테 그 차단은 하되 삭제 안 되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 사용자 아이디 삭제라든지 모듈 아이디 초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떠올리지 못했고요. 예, 제가 떠오르는 것 자체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접속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고 비밀번호 변경 기능이 계속 이어지면 통화 기록이 삭제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삭제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능으로도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구나 그 기능으로도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구나는 그 다음 해에 나중에 7월 이쯤 알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이 담당관하고 통화할 때 본인이 대책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사용자 계정 삭제나 모듈 아이디 초기화에 대한 기능은 떠올리질 못하셨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원격 소거하고 비밀번호 변경, 원격으로 비밀번호 변경하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를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격 소건 완전히 다 지워지니까 비밀번호 변경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원격 소거하고 비밀번호 변경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비밀번호 변경이 이 건에는 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격 소거를 하게 되면 아예 단말기 자체가 그냥 공장 초기화되지 초기화돼 버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막고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접속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러면 사실은 이때 그 이 담당관하고 그 통화를 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하실 때 단말기에 있는 통화 기록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신 게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단말기가 회수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또 사용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예 그냥 원격 소거를 해서 단말기를 아예 초기화시키는 거는 너무 과도한 조치 같고 그러니까 그냥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접속을 차단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이 담당관이 뭐 기록은 삭제되면 안 되고 그냥 그 접속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도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단말기에 있는 통화 기록을 지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하신 게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던 단말기를 완전히 원격 소거해서 초기화하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셨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여간 이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 안 된다, 단말기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건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증거 순번 167번 5083쪽에서 5084쪽 2025년 8월 14일 특검 조서 8에서 9쪽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거 기록 167번도 그게 혹시 몇 건의 167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번 증거 기록 3번입니다. 3권? 증인. 네. 그 아까 재판장님께서 여쭤보신 거 한 번만 더 여쭤보는데요. 네. 그 당시 그 이정엽 네. 담당관은 그 국정원 1차장 정도 되는 간부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자체를 국회의원에 공개한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는 듯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비아폰 화면 사진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조작이 아니라면 국정원 비아폰인지 경호처 비아폰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조치를 검토를 했잖아요. 네. 이정엽 전화를 받고. 그- 네. 담당관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왜 연락 그 내용을 지우지는 않아야 된다, 이 전제는 왜 하는 것 같았습니까? 그냥 저희 추측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증인 예, 생각, 예, 예, 증인이 또 예, 수사기관에서는 뭐 네. 이정엽 쪽 예. 그쪽도 자기네들도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죠. 지우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 내부에서 지우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서 보안부서 내부에서 지우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랑 뭔가 자기네도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랑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찜찜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예. 그게 이제 지워졌을 때 복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쪽에 휘말릴 걸 우려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19항 질문하겠습니다. 경호처는 증인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 계정이 공개되었던 사실을 인지한 후에 대통령 사용자 계정 삭제하였는데 증인은 이에 관하여 2025년 7월 7일자 특검 조사 시 대통령 사용자 삭제 조치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진술할 당시에는 통화 기록이 저 방법으로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로운 폰으로 바꿔드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공개된 건 보존하고 네, 네. 새로운 거 내어주면 네. 충분히 해결되는 상황을 생각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증인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말기를 교체를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체된 단말기에 새로운 계정을 부여를 해서 네. 그거를 대통령 사용자 계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기존에 있는 그 입력돼 있는 그 대통령 비화폰 네. 그거는 그냥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할수 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위가 뭐 대통령이란 사람이 결국 비화폰을 여기 이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 안에 이제 그 각 그 직위별 뭐 조직도가 있어서 그 그렇습니다. 조직도를 누르면 거기로 바로 통화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사용 이 비화폰에서 뭐 다른 그룹의 비화폰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그룹의 비화폰에서 비화폰 그 체계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는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비화폰을 2개를 갖고 있으면 그 조직도의 대통령 비화폰이 2대가 그러면 뜨나요? 아닙니다. 그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한다라는 의미는 현재는 다른 사람 폰에 대통령님 이렇게 보이는 걸 누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폰으로 연결됐는데 요 연결되는 고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눌렀을 때 이 폰이 아니라 새로운 폰으로 연결되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그 경호처에서 직원하신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 사용자 계정이 그러니까 노출됐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던 아이디는 삭제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해야만 대통령 아이디 교체가 가능해서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담당자들이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이 아시기로는 굳이 그렇게 해당 아이디를 맞바꾸지 않더라도 기존의 아이디는 살려두고 새롭게 부여된 아이디와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조직도상의 대통령 폰으로 입력을 해두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대통령 사용자 계정 비화폰은 그대로 뭐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이정엽 담당관하고 통화할 때 또 혹시 그러면 그런 그 대통령의 그 비화폰 교체 등과 관련해서 또 혹시 뭐 검토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아까 검사님이 보여주신 그 보고 문서 할 때 그때도 그런 대통령 아이디 교체 등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이렇게 남겨두신 게 있으세요? 보고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저나 이정엽 담당관은 아이디 노출 자체는 크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가 노출됐지만 그거는 그 그룹 내에서 아이디로 직접 통화하는 것 이외에는 보안폰 자체의 보안성이나 이런 거에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 부분만 보고하시고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20방 하겠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홍장원 차장 비화폰 사용자 계정도 삭제하는 조치를 하였는데요. 증인은 2025년 7월 7일자 특검 조사 시 홍장원이 비화폰 통화 내역 노출한 것은 맞지만 보안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보안 사고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으시죠? 네, 예,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절차는 첫 번째, 사고 발생 기간에서 유선 및 서면으로 국정원에 보안 사고 신고를 하고, 두 번째, 국정원에서 사실관계 조사 진행 후 그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며, 세 번째,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고 발생 기간은 책임자 징계를 하고 보안 조치를 한 후에 이를 다시 국정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한 질문이랑 증인 그 류 주무관에게 전화한 것이
홍장원 비아폰 관련해서 국정원에 보안 사고 신고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류 주무관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증거 기록 3 순번 439번 4646쪽 보안폰 통화 기록 보안성 검토 결과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 이 보고서는 경호처에서 비아폰 업무 담당하는 김 부장이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 중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통화 기록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 사용자 아이디 직책명은 상급 비밀로 보안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지금 국정원 비아폰 담당인 증인이 이러한 취지의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 밑에 이제 그 바로 밑줄에 있는 것처럼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암호자재 보유 현황은 3급 비밀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아폰 통화 기록에 사용자 아이디나 직책명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안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증거 기록 순번 415번, 증거 기록 3 순번 415번 3256쪽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금 그 얘기를 경호처에 한 거는 당일날 한 게 아니라 예. 과거에 훨씬 이전에 했던 겁니다. 예, 제가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방금 보신 거 있잖아요. 국정원의 네. 의견 그 부분 기재 관련해서 증인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경호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하신 증언과 이 내용은 뭐 어떻게 조화될 수 있나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3급 비밀로 그 분류가 된다라는 거는 훨씬 더 과거에 이미 예. 얘기를 했던 사안이고요. 직책과 아이디도요. 네, 네. 직책과 아이디 가 있으면 누가 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유 현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또 다른 그 보안 취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비밀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 아까 그 협의체의 모든 기관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보안 처리 가능해서 판단 이 부분은 증인이 제가 얘기한 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이렇게 의견을 준 적이 있다 협의체에서 네, 네. 말씀. 그 과거가 혹시 언제인지 특정 가능하세요? 과거는 그 시기가 2월인지 3월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최상병 건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수사기관에서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라는 게 그 공문이 왔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검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거는 그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비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이 당시 비아폰 관련해서 적용되는 근거 규정을 보면 보안 업무 규정 및 그 시행 규칙 그리고 국가정보 보안 기본 지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2024년 12월 6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보안 업무 규정 그리고 그 시행 규칙 그리고 국가정보 보안 기본 지침상 비아폰 사용자 계정과 직책명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언급되어 그 사용자 아이디 직책명이 비밀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성은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24항 하겠습니다. 2024년 6월경 개최된 비아폰 사용기관 협의체 회의에서 그 참석자들이 비아폰 서버 로그 기록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좀 알게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증인은 경호처 송경호관으로부터 로그 기록에 관해서 내부 보고하였는데 윗분들이 로그 기록에서 직책이 나오지 않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이슈였고 수사기관에서 국방부의 비아폰 로그 기록을 요청한 일이 있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것이었죠. 네.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경호처가 왜 로그 기록에서 직책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았나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사용자의 직책이 빠지면 비밀로 분류가 되지 않으니까 지워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경호처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로그 기록에서 직책을 제외해 저장하면
로그 기록 자체가 수사기관에 제외되어도 누가 누구끼리 통화했는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워달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생각하셨죠. 네, 네. 그 증인 당시에도 뭐 경호처가 좀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 그 최상병 국면에서 그런 인상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뭐 그냥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 증인 그 송 경호관 전화를 받고 통화 내역 로그 기록에서 직책 제외할 방법 마련 검토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로그 파일을 지워봤자 예. 그 DB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통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그 기록 위에 이외에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이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은 저장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자동 삭제가 되게끔 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이외로 별도로 DB에 저장도 된다. 네, 네. 근데 그러면 별도의 DB에 저장이 된다는 사정은 국정원 이외 다른 기관들은 몰랐죠. 네, 몰랐을 겁니다. 네. 증인은 개발하실 때부터 알고 아닙니다. 있으셨는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그 파일과 관련된 기능들을 검토하다가 아 이게 로그 파일을 지워도 남는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국정원만 알고 있고 다른 기관은 몰랐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거죠. 네, 증인은 2025년 12월 7일 경호처 비합본 담당 통경호관과 한 두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12월 6일 홍장원 공개 맞습니다. 이후에도 경호관과 통화를 할 때 홍경호관으로부터 경호처장과 국정원장이 통화해서 홍장원 비화폰을 분실로 처리하기로 두 분이 협의했다. 이런 내용의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홍경호관의 분실로 처리한다는 의미를 분실에 따른 원격 소급을 하겠다는 말이구나 이런 취지로 이해하셔서 네. 홍장원 경호처 비화폰은 분실된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 경호처도 원격 소급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송 경호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미 처리됐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 국정원장과 경호처장 기관장끼리 직접 보안 조치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그리고 경호처장이 제시한 보안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즉석에서 동의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장 동의가 있었으니 보안 사고 절차의 외형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만약 국정원장이 경호처장과 협의 과정에서 경호처장의 보안 조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다면 경호처에서 보안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가요? 증인의 그 실무 경험상? 없었을 것 같습니다. 증인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22시 30분경 경호처 비화폰 담당 김 부장으로부터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 비화폰이 경호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분실로 인한 보안 사고 처리가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보안 사고 접수한다. 공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죠. 김 네, 부장이.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김 부장의 하급자인 경호처 소속 문계장이 국정원에 보안 업무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6일 오후경 문계장이 국정원으로 증인을 찾아와서 특전 사령관과 수방 사령관 비화폰 일련 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보안 사고로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비아폰의 소재 자체가 불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라는 답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압수 절차를 통해 비화폰 확보한 것이 보안 사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이죠. 네, 그 증인 당시 경호처가 왜 비화폰 압수를 보안 사고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까? 증인 당시 어떤 느낌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는 그 경호처에서 어떤 증거를 좀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단독을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국정원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것 네, 같았다. 맞습니다. 증거순번 제 417번 증거 기록 3
순번 417번 3281쪽 내란죄 관련 국정원 입수 정보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경호처에서 특정 사령과 그 비화폰 보안 사고 처리해달라 부탁한 것과 관련해서 작성된 문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작성하신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그럼 네. 이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7월 특검 조사 출두에 앞서 가지고 저희는 이제 원장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니까 그 저희 내부의 그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럼 증인의 말을 듣고 작성해서 네,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증인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증인 지금 아까 검사님 질문하신 거에 보면, 그러니까 이 홍장원 비화폰 화면이 노출된 게 25년 12월 6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뭐 국회에서도 가고 뭐 이런 일이 막 6일에 바쁘게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증인 기억으로 그래서 그 12월 6일 날 그게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본인이 그 이 담당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경호처에 있는 담당자하고도 그 부분 한번 노출됐으니 검토해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혹시 12월 6일 당일에는 증인이나 혹시 본인 증인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담당자들 중에 요 홍장원 비화폰의 화면 노출과 관련해서 경호처하고 좀 뭐 통화하시거나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시거나 하셨던 분은 안 계신 건가요? 증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저기 국가보안기술연구소하고는 통화한 것 같은데 예. 다른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보위원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통화했는지 혹시 아시는 바 있으세요? 내용이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보위원하고 경호처에서 하여간 그 노출된 화면 처리 등과 관련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그 12월 6일에도 파악은 하고 계셨던 아니요, 건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 사후적으로 알게 되신 네, 건가요? 그리고 12월 7일 날도 그 송 경호관하고 경호처 송 경호관하고 그 비화 그러니까 그 홍장원 비화폰 등과 관련해서 통화를 수차례 그러니까 두세 차례 하신 걸로 지금 아까 검찰 질문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통화하신 거는 어떤 내용으로 왜 이렇게 통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임 1차장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신 1차장께도 이제 비화폰을 드려야 되는데 그 홍장원 비화폰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국정원 비화폰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호처 비화폰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한 대 더 경호처에서 줄 수 없냐, 그런 통화를 그런 목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7일 당시에 홍장원 1차장이 경질돼서 네. 새로운 차장님이 내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 부분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통화를 했더니 경호처에서 뭐 국정원장님하고 경호처장님이 통화를 해서 분실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네. 말씀을 전해 들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송경호관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통화하신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홍장원 비화폰 그러니까 그 기존의 홍장원 1차장 비화폰을 새로 오는 1차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관련해서 경호처하고 경호처 비화폰이기 때문에 네. 그 처리를 논의하시기 위해서 송 경호관하고 통화를 하셨고 네. 통화 과정에서 기존의 1차장 홍장원 차장이 쓰던 비화폰은 처장님과 원장님이 말씀을 협의를 해서 분실 처리하기로 처리가 됐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비화폰은 이미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으니 원격 수거하지 마라 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랬더니 송 경호관이 근데 이미 분실 처리가 완료됐다 그 말씀까지 그날 다 들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 윗분들끼리 통화하셔서 결정하신 내용이라서 저는 아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는 그러면 경호처 비화폰은 새로 오신 1차장에게는 따로 전달을 안 하신 거예요? 경호처가 그 윗선으로 보고를 해보고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걸렸던 것 같고요. 결국은 못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혹시 그 12월 7일 날 그 홍장원 차장님이 경질이 됐다가 뭐 그게 또 번복이 됐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요 뭐 일종의 이 관련해서 이 비화폰 등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 근무하셨던 증인이 네, 그 1차장의 경질이나 번복 등과 관련해서 뭐 들으신 내용이나 그 뭐 지시는 뭐가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지시에 따라 어떤 걸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딱히 한 건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본 정도지 뭐 저와 관련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1차장이 오는 걸 전제로 해서 뭐 비화폰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하는 걸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그 부분을 준비하시게 된 경위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시점이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보안부서에서 부탁을 받고 경호처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부서에서는 그게 저한테 부탁을 한 시점이 1차장 오령 1차장님 오신다고 이미 발표가 난 시점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날짜는 12월 7일이 맞는데 그 시점은 지금 날짜 기억은 정확하지 못- 않습니다. 아 날짜 자체도 지금 정확하지 네, 네, 않아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2차 그 진술을 쓸 때 통화한 기록을 바탕으로 썼거든요. 예. 그 순서가 정확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죠. 예, 우선 그 신문상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예, 주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주신문 13, 14-28, 18-1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건데요. 그 증인은 그 홍장원 비화폰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아까 그 주신문에 의하면은 그 노출 화면을 보고 분석을 해서 또 비화폰을 개발하고 어떤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까봐 약간 좀 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 그런 취지로 진술하신 거죠. 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또 주신문에서도 보면 그 비화폰 사용자의 아이디하고 직책명도 증인은 그 당시에는 비밀로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이제 로부터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요청을 받고 그 당시에 그 원격 소거하는 것은 이제 분실을 전제로 한 거니까 해당이 되지가 않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접속 차단이라고 하는 조치를 위해서는 비밀번호 변경이 증이 좀 떠올라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후에도 증인이 들은 바로는 비밀번호 변경도 그 통화 기록이 삭제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홍장원 비화폰이 노출됐을 때 홍장원 비화폰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증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 당시에 홍장원 비화폰이 일단 노출이 됐다 그러면 네. 그게 그거를 해독해서 개발하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험성을 좀 인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하고 직책명이 노출이 된 게 증인은 또 비밀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홍장원 비화폰에 대한 시급한 접촉 차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판단은 오히려 보안부서에서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화면 노출은 보안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사항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랑은 이게 증인이 한 얘기 같은데요. 지난번에 경호처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답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국은 비화폰이라고 하는 게 시중 휴대전화하고는 같은데 거기에 보안 칩이라고 하는 것을 꽂아가지고 그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시중 휴대전화하고 외형만 같습니다.
그 비어폰 시스템이 그 단말기가 있고 SD 카드가 있고 운영 서버가 있고 또 키 관리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돼 있죠. 네. 이 사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비화폰 사용자끼리는 서로 그 이제 사용자가 등록을 해주면 그 조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직도는 아니고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통화하는 걸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같은 기관끼리는. 같은 기관끼리는 예, 조직도를 이용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기관끼리도 그 사용자의 아이디를 알면 그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항은 그 비화폰 서버의 저장 기간이 각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로그 파일 저장 기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2일마다 이제 삭제되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뭐 돼 있고, 또 국정 같은 건 1개월로 돼 있는 것 같고, 군은 2년, 외교부 1년, 과기부 1년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기관별로 다르고 상당히 짧게 되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국정원장인 피고인도 뭐 경호처가 2일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보고서에 그러한 문건 그 내용을 기입한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가 원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쯤에 작성한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저기 최상병 관련해서 국방부가 그 로그 파일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할 때 쓴 보고서에 아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건 그 보고서를 한번 봐야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7항은 주심에서 나와서 생략하겠습니다. 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9항은 그 홍장원 비화폰이 이제 김병기 의원에서 노출이 되면서 그 사실을 증인은 결국 IT 보안 담당하는 이모 씨로부터 그렇게 그 연락을 받은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12월 6일 한 오후 3시 19분쯤에 경호처 소속의 유 군무원에게 그렇게 연락을 한 건 맞죠? 네, 아까 그 주신문에서는 정확한 경위를 몰라서 제가 증인이 진술한 조서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홍장원 1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이 TV에도 나오고 한국일보에도 나왔는데 대통령 아이디도 나왔다. 대통령 아이디가 맞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위에 보고부터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침을 받아라. 보안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봐라. 다시 통화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화에서는 1차장님 안보폰 화면 언론 노출 영향 검토 결과 보고서를 쓰던 중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보고 드렸냐 또 대통령 아이디가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 군무원이 대통령 아이디가 맞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보안 조치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보안 조치하세요라고 끊었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보안 조치하려고 한다. 해서 보안 네, 조치하세요 네. 하고 끊었다는 거죠. 근데 보안 그거 조치하세요는 제가 말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예,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증인이 그 당시 어떤 보안 조치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은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항. 위 전화를 할 때 유 근무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그 전에 이러한 사유로 통화를 한다고 윗선한테는 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고 통화한 건 맞나요? 아닙니다. 증인이 그러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화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항. 아까 그 검찰에서 제시가 됐던 문건인데요.
그 당시에 증인이 그 작성한 문건이 맞죠, 이게? 화면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까 주신 분에서 예. 네, 제가 작성한 예. 그 어떤 목적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그 문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호자재 관련 사항이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안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은 그 지금 홍장원 그 경호처 비합헌이 화면에 노출된 게 보안 사고다 아니다 이런 판단, 또 보안 사고가 맞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작성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내용에도 없습니다. 또 이 보고서가 그 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나요? 당일 저는 저기 센터장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까 이후에는 네. 이제 안보 관련 내란 특검 참고인 진술 결과 7월 8일자 2025년 7월 8일자 2025년 7월 8일자 아까 그 문건을 주신문에서는 보여주면서 이제 원장한테도 보고가 된 거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봤어요. 네, 그 당시 주신문에서는 뭐 증인이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가요? 그 원장 보고 완료라는 그 문구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 보고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예. 보고가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검사님이 보여주신 그 2025년 7월 8일자 그 문건, 그러니까 안보폰 관련 내란 특검 참고인 진술 결과 이 문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래에 동그라미 더 위로 올리시겠어요? 아래 동그라미 보면 이제 그 원장에게 뭐 2024년 12월 6일 원장 보고라고 하는 그 기재가 있으니까 이 무렵에 보고된 거 아니냐. 아까 증인 작성했다고 하는 그 언론 그 안보폰 화면 언론 노출 영향 검토 보고서가 보고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쭤본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까 주신문에서는 그 부분이 그 보고서를 말하는 게 맞냐라고 해서 예, 맞다고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위에 있는 원장 보고라는 건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넣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보 이제 그 센터장 네, 그분의 진술 주소를 보면 이게 증거기록 3 본책 4권 5171 5172면에 나오는데 이 조서는 따로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그거는 원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증인 작성한 아까 그 보고서를 원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아까 이 보고서 지금 보여드린 보고서의 그 보고서 그대로 거기 보면 노란 줄 쳐져 있는데 암호자재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보안 업무 규정 23조 위반 여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로 작성을 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암호자재의 화면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촬영한 자체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금지된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나중에 보안 업무 규정 23조가 어떤 취지인지 나중에 물어볼게요. 12항 그 증인이 경호처에 통보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건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아까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보안 조치를 하라 이렇게 경호처에 지시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경호처에 지시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13항 요거는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있었던 건데요. 증인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경호처 그에서 이제 증인의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리기
얘는 더 이상의 그 보안 누출을 막으려면 홍장원 비아폰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해서 접속을 차단하고 대통령 아이디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기존 아이디를 삭제하고 모듈 아이디를 초기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입장을 정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증인? 그 저기 조사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고요?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조사 과정에서 14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실무가들이 경호처 실무가들이 김 부장, 김 본부장 이런 실무가들이 그 박종준 처장에게 보고할 때도 그 요런 그 표현을 했다는 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아이디는 보안 사고 처리하고 단말기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안 사고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저쪽 차단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보고를 했다는데 그런 이제 단말기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다. 증인이 혹시 뭐 경호처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단말기 소재 파악이 안 된다거나 그런 어떤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있나요? 증인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1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1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9항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호처에서 홍장원 비아폰에 대해서 로그 아웃을 한 게 그 관리자가 운영 서버에 들어가면 홍장원 사용자 옆에 사용자 삭제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눌러가지고 조치하는 건 맞나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 그건 잘 모른다. 네, 20항 생략하겠습니다. 이 로그 아웃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증인이 이제 비교적 그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조서상으로도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이모 그 국가 그 안전기술연구소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취지인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홍장원 사용자 계정을 관리자가 삭제를 하면 홍장원 비아폰은 더 이상 그 사용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는 접속이 안 되는 건 맞죠? 네, 그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면 그렇게 이제 동일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는 그 단말기에서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단말기 내에 저장돼 있던 통화 기록이 열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볼 수 없다라는 예, 예. 얘기십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이디 변경을 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실험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접속만 로그아웃 됐는데 그게 단말기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이 없어진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거니까 열람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그 관리자 서버에는 통화 기록이 남지만 서버 저장 기간이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는 2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삭제가 되고 포렌식 아니면은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포렌식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로그 파일을 그냥 어떤 식으로 삭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포렌식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포렌식하면 로그 파일은 보고 아니 가능할 것 그 같습니다. 통화 기록 로그 파일을 서버에 말씀하시는 있는 운영 서버에 있는 운영 서버에 있는 로그 파일. 그렇죠. 예. 예, 그것은
그냥 그러니까 포렌식이 되지 않도록 일부러 신경 써서 지우지 않았다면 예. 그 서버에 있는 로그 파일은 복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이 삭제가 되면 상대방 있잖아요. 통화한 상대방은 그 상대방 그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남잖아요. 그것도 삭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대방이 다만 이제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이제 그 직책명이 안 나오니까 그 아이디로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기가 좀 어렵다는 것 뿐이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시험을 안 해봐서 아, 정확하게 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25항. 아까 이제 그 운용 서버의 로그인 기록 말고 데이터가 이제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증인이 이제 나중에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혹시 그 국정원장이 피고인도 그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그게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저기 운용부서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태영 원장님이신지 어느 원장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네, 그러니까 어느 원장님일 때 보고를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원장님께 그 보고가 된 적은 있습니다. 된 적은 있다. 네, 네. 어느 원장님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27항. 아무튼 피고인은 경호처 비하폰은 피고인 그러니까 원장은 실무자가 이제 그게 사이버 보안팀인지 아니면 감찰실인지 비서실인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 실무자가 홍장원 비하폰의 통화 내역 촬영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어서 보안사고 내지 보안 위규에 해당하니 경호처에 알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은 잘 모르시겠네요. 네, 모릅니다. 2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보안사고 처리 규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9항은 그러니까 경호처 비하폰도 결국 암호 자재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하면 보안 책임은 그 이를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이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조에. 요걸 한번 규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3조에 보면 보안 책임은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이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 그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보안 사고 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안 사고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 지금 보신 규정에 따르면 이게 보안 사고 여부나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뭐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승인을 해줘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 의견 또 보안 사고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승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32항은 주신문에서 나와서 승인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신문에서는 뭐 이제 일반적인 암호 장비에 관한 그 보안 업무 절차에 관해서 증인이 뭐 이렇게 맞다고 증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뭐 보통 해당 기관에서 유선 및 서면으로 보안 사고를 신고하면 국정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 해당 기관에서 보안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고 보안 조치를 한 후에 다시 국정원에 보고하고 뭐 그렇게 이제 보안 사고 업무 절차 처리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죠? 근데 네. 그 비아폰의 경우에는 증인이 또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비아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일반 등급 암호 자재이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직접 사고 조사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통보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맞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사 절차를 보면 잃어버린 기관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도 나가서 조사를 한 적도 없고 아, 그러니까 거기서 국정원에서 하는 조사는 사고 원인 조사를 말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예, 사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네. 증인은 8월 14일 날 진술 조서에 보면 어떻게 진술을 하셨냐면 비와폰은 암호 장비에 포함되는데 암호 장비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국정원으로 보안 사고 발생 통보를 먼저 하고 이후 암호 장비과에서 현장에서 진술하여 보안 사고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면 징계 그다음에 또 필요한 보안 조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보안 조치가 이게 무슨 뭐 그 보안 사고에 대해서 어떤 보안 조치를 말하는 건 아니죠. 보완 조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한. 보안이 아니고 보완. 그럴 것 같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예. 한다. 그럼 그런 의미. 수사관이 보완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완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3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그 증인도 그 증인이 쓴 보고서에는 보안 업무 규정 23조에는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 보안 규정 23조에 하면 이제 그 보안 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결과 보고서를 기재를 했는데 보안 업무 규정 23조에 보면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 자재에 대해서는 그 모사,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등 그 원형을 제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비아폰의 경우에는 암호 자재에 대해서 지금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겁니다. 예. 이 37항도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안 업무 규정 38조 4호에 보면 제1호 그러니까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를 보안 사고로 정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125조에 보면 암호자재의 분실, 유출 및 오인 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서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 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보면 암호자재인 홍장원의 비아폰이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과 함께 사진 촬영돼서 노출이 되었다면 암호자재 유출로서 보안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쓴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예? 제가 쓴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보안 역량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화면 자체가 노출된 거는 보안 사고라고 그거는 생각하지 이제 않습니다. 사고 조사 원인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미치고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하냐 하는 건 이제 증인의 역할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보고서를 쓸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게 좌우지가 암호자재의 유출로서 보안 사고에 해당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도 그거에 대한 이제 사고 원인 조사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안 사고인지 판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안 사고는 국정원장이 하는 건 국정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 보안 사고 만약에 제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안 사고이다 아니다라는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언급하신 부분은 촬영인데요. 암호자재 촬영 자체가 지금 무조건 보안 사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증인은 나중에 이제 그런 판단을 했지만 경호처가 보안 사고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는 또 증인과는 다른 어떤 별도의 어떤 네, 그 기관 처리로 그쪽 보면 기관 되겠습니까? 단계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아까 39항은 아까 증인은 이제 아이디하고 대통령의 아이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비밀에 해당된다고 알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암호자재인 비어폰을 누가 보유하고 또 누구와 이렇게 언제 소통했는지 그런 것도 비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소통? 누구와 네. 누가 비어폰을 누가 보유를 하면서 또 누구와 누구가 언제 소통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비밀의 비밀 소통 등급으로서 2, 3급 그 보안 2, 3급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요?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3급 비밀에 해당하는데 네. 이 언제 누구랑 통화를 했다라는 자체에서 그 누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비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나 뭐 이런 걸로 드러나면 드러나면 결국은 그 누가 그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비밀로 해석을 하는 거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비밀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언제 생각합니다. 통화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저희는 그 통화 내용이 유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4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아까 증인이 주신문에도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아까 그 이모 씨, 그 IT 보안 담당 그분이 증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그 접속 차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까. 근데 이제 증인은 이제 분실의 경우가 맞다고 그러면 이제 원격속으로 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경호처는 원격속어를 사용자 삭제로 이해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어요. 증인이 조서에서 보면. 네. 근데 이제 홍장원 비어폰은 이 분실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안사고로 처리된 게 아니고 그 비어폰 화면이 노출돼서 암호자재 유출이 맞다 그러면 비어폰이 이제 회수가 됐느냐를 여부를 떠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접속 차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로그아웃을 하는 게 반드시 뭐 보안 업무 처리 규정상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이제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장원 비어폰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만약에 암호자재 유출이 맞다고 그러면 그 뭐 비어폰이 분실됐네, 회수가 가능하네 그런 여부를 떠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촉 차단이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로그아웃을 했는데 그게 뭐 방법상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화면이 노출됐는데 그거를 접속 차단하는 게 맞느냐?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화면이 노출된 거는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그 화면이 노출됨으로써 그 비화폰을 지급받고 있던 홍장원 차장이 그 경호처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 휴대전화로 또 역시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홍장원 1차장이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다. 라는 사실.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상급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하셨고 그 사실이 사실은 그 휴대전화의 화면 노출,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홍장원과 대통령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유출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급 비밀이 유출된 경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보안 사고로 본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아마 변호사님이 물어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그 대통령님하고 그 홍장원하고 안보폰을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유출이 됐는데 그 사실 자체는 이미 그 홍장원을 떠나서 대통령이 비화폰을 쓴다는 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더 새롭게 어떤 국가안보의 위험한 상황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본인도 그 이정현 담당관하고 이 건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뭐 기록 삭제 뭐 그건 유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논의는 하시고 그거에 따른 조치로 비밀번호 변경을 추천을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 부분은 그러면 요 지금 아까 변호사님 물어보신 질문 차원에서 그게 그 각 비화폰의 소지 사실이 유출이 되고 비밀이 유출이 된 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혹시 국정원에서 검토했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기능을 물어보니까 기능을 답변을 했던 거고요. 어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차원의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한 건 아니시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보안부서에 있는 담당자는 네. 그 이 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인한테 물어봤던 상황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보안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건 각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고 네. 그냥 본인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비화폰 소지 사실이 유출돼서 비밀이 유출됐다 하더라도 보안 자재인 보안폰이나 그거에 대한 그 암호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기술적으로 하고 계셨던 거고 네. 그거를 보안 담당 부서에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지 또는 그 암호 자재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경호처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은 증인이 알 수도 없고 뭐 특별히 의견을 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할 때 보안 사고인데 보안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다라고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예. 주시죠. 42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단말기에 대한 보안 조치로 원격 쏘고 사용자 삭제, 모듈 아이디 초기화, 비화폰 교체, 사용자 계정 변경, 비밀번호 변경 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7월 7일 날 진술조서에 보면. 그리고 그 중에 강제적 로그아웃은 사용자 삭제, 모듈 아이디 초기화, 비밀번호 변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비화폰의 경우에 만약에 접속을 차단한다 그러면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로그아웃을 한다 그러면 사용자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니까. 그 실시하는 사람이 선택하기 네, 선택하기 나름이다. 나름이다. 네, 네. 4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4항은 증인은 아까 경호처에서 홍장원 비화폰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이제 로그아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정원장인 피고인이 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었다. 또 이제 반대하면은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맞죠? 아까 주 신문 말씀하신 예, 거.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아까 증인도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보안 사고인지 아닌지 여부 또 어떠한 보안 조치를 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렇게 로그아웃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견을 안 낸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예.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네,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안 사고인지 판단하는 부분에 아니 대한 아까 네. 경호처에서 네. 홍장원 비어폰이 이제 어떤 추가적인 보안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그아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준 거잖아요. 경호처장이 네. 국정원장한테. 네.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네. 뭐 갖다붙다 뭐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 질문의 의도를 제가 아니 잘 이해를 질문의 못하겠습니다. 의도가 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지 아까 증인도 그거는 경호처가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진술에 입각해서 보면 네. 국정원장도 경호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아무런 의견을 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보안을 책임지는 분께 그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물어보신 네, 거는 이제 그 지금 말씀대로 각 필요한 보안 조치는 각 해당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반드시 국정원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못 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의나 승인의 그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죠. 네, 네, 보안 사고라 생각하면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뭐 국정원장이 뭐 그건 뭐 국정원 누구라도 보안 사고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기관에서 우리 이러한 조치하려고 한다. 꼭 승인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꼭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네, 승인과 동의의 네.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변호사님이 제시하신 요 보안 업무 규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컨대 어떤 보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비화폰을 비밀자재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에서 뭐 비화폰의 화면이 유출이 됐든 뭐 비화폰이 분실이 됐든 일정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게 보안 사고인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보안 사고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국정원에 구할 수 있어요?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보나 이런 측면의 검토를 쭉 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국정원에서 제시하실 수는 있지만 그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이걸 보안 사고로 처리할지 여부는 각 담당 그러니까 뭐 경호처라면 경호처 그 해당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제 보안 업무 규정에도 각 기관의 장이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예컨대 이제 경호처에서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비화폰이 분실이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 사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를 했고 그 협조 공문을 보낸 다음에 담당자가 와서 그 특정 비화폰을 특정할 수 있는 일련 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안 사고 처리를 부탁을 했는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보안 사고인지 여부를 국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경호처에서 이게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되면 사실은 국정원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하고 뭐 거기에 따른 나머지 보안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특전사령관이나 그 수방사령관 관련된 비화폰 관련해서는 이건 보안 사고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단해서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홍장원 폰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에서 별도의 이와 같은 공문으로 그러니까 보안 사고 발생 신고 내지는 업무 협조 요청이 공문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에 듣기로 경호처장이 직접 기관장인 국정원장에게 통화를 해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체로 보안 사고 신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단했다. 그게 지금 아까 증인이 질문하신 내용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결국은 각 기관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홍장원 폰 화면 유출된 거에 대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경호처에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이렇게 보안 사고 판단을 하고 보안 사고로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국정원장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뭐 별도의 또 그 보안 조사를 하거나 뭐 그 후속 조치를 밟으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왜 특별한 조치를 안 하셨어요? 통화한 사실 자체가 실무부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보안 사고로 처리됐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건 지금 사후적으로 보실 때 그 당시에 그와 같이 기관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 보안 사고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이 보안 업무 규정상의 기관 간 보안 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 국정원에 대한 신고 정는 한 걸로 볼 수 있다 정도만 판단을 하신 거고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뭐 별도의 조치가 보안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다음 질문 네. 가시죠. 이 4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46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8월 14일 그 진술조서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하셨냐면 그 이제 증인의 전화에 따라서 유 군무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증인이. 그러니까 그 증인의 전화에 따라서 경호처 대응과 관련해서 1차장 비하폰은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검토하고 대통령 비하폰은 아이디 변경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진술을 했어요. 맞죠? 좀 제가 진술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진술하셨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제가 예상한 건 없고요. 예. 사후에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47항, 48항, 49항 일단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비하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원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경호처 비하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50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8월 14일자 진술조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국정원 비하폰에 대해서는 12월 6일 오후 6시 30분쯤에 그 IT 보안 담당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보안 조치를 하려는데 보안 앱에 접근만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알려줬다고 하셨죠? 네. 그 결과 12월 6일 22시 45분쯤에 경호처 비하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호처 비하폰과 함께 홍장으로부터 회수된 국정원 비하폰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사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들었다. 비밀번호 변경은 사용자가 변경된 비밀번호를 모르면 접속이 차단되고 그런 의미에서 강제 로그아웃과 같고 사용자가 10회 이상 로그인을 시도해서 접속이 안 되면 영구 접속이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통화 기록도 삭제가 된다 이렇게 증인이 말씀하셨어요. 네. 맞는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사후에 알게 돼서 사후에 네, 알았다. 당일날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제 국정원 비하폰도 실무자들에게 보안 조치를 하라고만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또 실무자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 또 경호처 비하폰의 로그아웃과 비밀번호 변경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가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 피고인은 어때요? 원장님께서도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그러면 이게 그 1차장의 비화폰이 경호처 비화폰이든 뭐
그 국정원 비화폰이든지 간에 회수가 되잖아요. 일단 직위 해제가 돼서 이제 회수가 됐는데 그럼 회수된 비화폰이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어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네. 다음 질문 예, 50장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물어보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검사님 뭐 제주 신문 하시죠. 변호인 신문상 43항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인, 원래 보안 사고 관련되어서 만약 경호처 비화폰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아까 그 이후에 다른 장군들 비화폰처럼 국정원에 신고서가 접수되는 건 맞습니까? 공문으로 보안 사고 신고를 하는 게 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안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뭐 국정원장과 경호처장 이렇게 각 기관장이 이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무자가 국정원 실무자에게 이거 보안 사고 발생했습니다라고 신고한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일날 12월 당일날 6일 당일날 홍장원 1차장의 비화폰 관련해서 홍장원 1차장이 지금 비화폰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니 경호처에서 홍장원 1차장이 지급한 경호처 비화폰이 지금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안 사고로 접수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폰이 분실된 걸로 신고를 했고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소재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경호처에서 홍장원 1차장이 비화폰이 분실되었다 신고가 왔으면은 국정원에서는 이게 사실이 맞는지 홍장원 비화폰이 지금 실제로 지금 분실이 된 게 맞는지 먼저 확인 절차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를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없었지만 각 기관의 장인 국정원장과 경호처장이 통화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냥 보안 신고가 접수된 것을 그냥 가름하는 것으로 그냥 이해했다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수사관이 저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예, 저도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변호인께서 질문하셨던 34항 관련입니다. 34항 관련 내용 조서가 지금 이 내용 의미한 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거 기록 3, 증거 순번 167번 5097쪽입니다. 증인은 아까 그 주신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외부 기관에서 보안 사고 발생하셨을 때 대응하는 것을 네. 주로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부 기관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절차를 증인이 국정원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인 거죠? 그 암호자재와 관련된 보안 사고. 야무자,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안 사고 발생을 통보, 뭐 발생 신고든 통보든 보안 사고 발생한 걸 알려줘야 국정원이 이제 뭐 후속 조치를 하니까요. 그 발생 기관에서 알려주면 이제 증인 부서에서 사고 조사를 나가는 거죠. 네. 그 기관으로.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죠. 네. 기관 자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자체 조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나가요.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경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안 사고. 네. 그러면 이런 경위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렇게만 통보합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조사를 사실 우리가 전달하는 걸 말씀하시죠? 예. 그 조사를 우리는- 마쳤어요. 네, 네, 네. 그럼 마친 조사 결과를 뭐 국정원 혼자만 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통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보해 줄 때 그냥 사실관계만 적어서 통보해요? 아닙니다. 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관련된 저희 의견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뭐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실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면 그 관련 규정을 설명을 하고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라 이런 식의 내용을 포함해서 통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 경위가 드러나면
이러한 경위로 된 것 같으니까 뭐 좀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도 적어서 통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나요? 상대 기관은? 네, 존중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의미로 징계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정원 암호장비과에서. 근데 이 보완 조치가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증인은 보완이라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보안으로 잘못 적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보완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증인은 설명하신 거죠. 지금 보완의 의미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네. 이렇게 조치를 요구한다는 건 맞다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분실이 됐든 유출이 됐든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게 보안 사고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보안 사고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수습하기 위한 조치, 그걸 만약에 보안 조치라고 한다면 그 보안 조치도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행위가 1년이 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는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신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했던 보안 조치 내용도 신고를 할 때 같이 뭐 신고를 하면 국정원에서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보안 조치는 해당 기관에서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뭐 보안 사고 발생과 관련된 보안 사고 원인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혹시 잘못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적절한 보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개진해서 그 부분을 그 조사 보고를 그 내용을 해당 기관한테 알려주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해 기관에서 보안 사고 신고를 할 때 먼저 조치를 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 먼저 신고 발생 사실을 알려주고 기술적인 조치 방법은 기관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파급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안 사고 신고를 받고 알려주고요. 유선상으로 알려주고 긴급 초동 조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1년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이렇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관리적인 대책이 부실해서 발생한 것 같으니까 보완해달라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서 문제됐던 걸 보면 그 지금 그 처음에 있던 그 잠깐만 저거더라.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비화폰 관련해서는 거기서도 일단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국정원에다가 경호처에서 신고를 하고 보안 사고 신고를 하고 그거에 따른 보안 조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이제 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보안 사고로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신고도 수리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는 뭐 조치할 게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홍장원 1차장의 그 화면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먼저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경호처 담당자한테 이런 게 지금 언론에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보안 사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기관에서 알아봐라라는 취지로 말단 그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그 당일날 별도로 경호처에서 보안 사고 처리한 거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거를 국정원에서 받으신 바는 없으시잖아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그날 일어났던 일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호처장이 그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거 그리고 나서 그 통화 내용에서 뭐 이게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분실로 처리를 해서 보안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경호처장하고 국정원장 사이에서 협의를 하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증인이 판단하시기에
통상적으로 실무자들이 공문으로 보안 신고를 하고 거기에 내지는 그 과정에서 유선으로 긴급하게라도 보안 조치에 대한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원과 협의를 해서 그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실무 차원에서 있었던 거는 오히려 보안 사고 인지나 이 보안 사고 처리에 대한 문제를 국정원에서 경호처에 통지해 준 거 이외에는 사실은 실무자 간에는 직접적인 소통은 그 당일날 12월 6일날 없었고 그 부분이 각 기관장 사이에서 협의가 돼서 경호처에서 일단은 임의로 보안 그 조치를 취하고 그게 사후적으로 국정원에 이렇게 해서 분실로 처리를 해서 뭐 저기 보안 처리를 했다라는 통지만 사후적으로 증인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유선상으로 짧게 그냥 처리가 됐다. 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된지도 모르고요. 그냥 처리가 끝났다라는 식으로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아 이게 정식으로 공문으로라도 그 보안 사고에 대한 통지를 해주고 국정원 의견을 구해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라는 생각은 그때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예. 그 윗분들끼리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저는 더 관여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추가로 물어보실 분 계신가요? 다 물어보셨네? 예.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시간 내에 잘 소화가 됐고요. 오후에 대한 증인 신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진행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특별한 건 없으신가요? 예. 일단 오전 재판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